자, 그러면 교재 42페이지입니다. 42페이지에 보면 4번의 지진 하중 얘기가 나오는데요. 기본적으로 지진 하중은 힘이 10개라고 했을 때 9개가 좌우로 오는 힘이고 하나가 위아래로 오는 힘이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여러분 교재에 보게 되면 지진의 정의 얘기가 있고 가로 2번에 지진 하중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볼 거는 가로 2번에 지진 하중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봐야 될 내용이 있어요. 지진 하중에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일반 사항이 나와 있는데요. 일반 사항의 기억 지문을 보면요. 기억 지문이요. 지진 하중은 지진에 의한 지반 운동으로 구조물에 적용하는 수평 하중을 말한다. 이 지진 하중은 수평 하중이라는 거예요. 수평 하중이요. 수직 하중과 수평 하중 이렇게 구분되는데 수평 하중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아래 보게 되면 그 동그라미 리을 지문에 보면 이건 혹시나 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리을 지문에 보게 되면 우리나라 지진구역 및 이에 따른 지진구역 계수값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라고 해서 도표 좌측에 보면 지진구역이 1, 2로 나눠져 있고 1에 보면 시도가 있는데 시도에 보게 되면 오른쪽에 지진구역 계수가 0.11이고 그 다음에 2등급에 보게 되면 강원, 북부, 제주는 0.07이라는 거. 최소한 여러분들이 그 1구역 같은 경우에 0.11이다. 1구역은 0.11이고 2구역 같은 경우에는 0.07이다.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받을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지진 얘기가 하도 많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그 아래 동그라미 2번에 보게 되면 지진 하중의 특성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지문을 확인할 거예요. 동그라미 기억 지문에 보면 지진 하중 건축물이 무거울수록 크다. 이 지문 중요합니다. 지진 하중이 무거울수록 크다는 거. 건물의 무게가 무거우면 지진이 왔을 경우에 그만큼 진동도 커지고 그만큼 무너질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지진 하중은 무거울수록 크다라는 거 기억해야 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은 지문에 보면요. 지진 하중은 특성상 주기가 반복적이라는 거죠. 반복적이다. 밑줄을 좀 그어주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디귿 지문이요. 동그라미 디귿 지문. 이 니은은 반복적이라는 거고 디귿에 보면 건물의 고유 주기는 건물의 층수가 늘어남에 따라 더욱 길어지게 되므로 라고 되어 있죠. 진동 주기는 건물 높이에 비례한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층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예를 들어 건물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옆에서 하중이 오면 그만큼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디귿 지문도 중요하다. 그 다음에 리을 지문이요. 리을 지문도 보면 집안 자체의 고유주기와 구조물의 고유주기가 일치하는 경우 공진현상이 발생해서 구조물이 붕괴된다는 거. 이 지문도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미음 지문이요. 이것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미음 지문. 지금은 애우라는 뜻이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지 안 한지 이것만 구분하라는 거예요. 지진 하중 산정 시 반응 수정 계수가 클수록 지진 하중은 감소한다는 거. 지진이 왔을 때 많이 흔들려지면 그걸 갖다가 피해서 지진 하중이 감소해야 된다는 건데 조금 이따 나올 겁니다. 그 설명을 자세히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옆 페이지 가보면 내진 설계 얘기가 나옵니다. 가로 3번에 내진 설계다. 지진의 내진 설계라는 건 지진에 견디는 설계를 우리가 내진 설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지문에 보게 되면
그 밑면 전단력이라는 게 동그라미 1번에 나와 있는데 이건 혹시 몰라서 보는 정도예요. 산전식에 보면 지진 응답계수 곱하기 하중을 포함한 유효 건물의 중량으로 계산한다는 거고 여유 있을 때 그건 외우는 거고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지문에 보면요. 동그라미 2번 지문에 보면 그 중에 리을 지문을 좀 눈여겨봐야 된다. 리을 지문을. 지진과 같은 반복 하중이 작용할 때 강도와 강성이 저하가 낮은 재료를 선택한 거. 강도와 강성 저하가 낮은 재료 쓴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아래 동그라미 3번이 있는데 그 동그라미 3번에 내진 설계를 위한 구조적 방법, 내진 설계를 위한 구조적 방법, 여기에다가 별표 하십시오. 별표. 시험 문제 지진 하중에서는 이게 제일 많이 나왔던 거야. 기억 지문에 보면 평면 및 인면을 단순화, 정형화하고 대칭적인 형태를 가지도록 한다. 이 지문 중요합니다. 일단 앞에 평면, 인면을 단순해라. 평면은 바닥에서 1.2m나 5m를 수평으로 잘라서 위에 거 던져버리고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뭐냐면 그 지문대로 한다면 단순화, 정형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여기다가 보면요. 크게 정형이라는 게 있고 비정형이라는 게 있어요. 정형은 뭐냐면 형태가 일정하다는 건데 예를 든다면 정사각형 형태의 건물이나 직사각형의 형태의 건물을 우리가 정형이라고 해요. 이 B자가 아닐 B자니까 정형이 아니다 이거죠. 예를 든다면 이런 형태 아니면 이런 형태 이런 걸 비정형이라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정형은 반을 나눠보면 알아요. 좌우 대칭이 됩니다. 이렇게 나눠도 좌우 대칭이 돼요. 직사각형도 반 나누면 좌우 대칭, 반 나누면 좌우 대칭 되죠. 그럼 비정형은 반 나눠보면 좌우 대칭이 안 되죠. 이렇게 나눠도 좌우 대칭이 안 되죠. 이렇게 나눠도 안 되고 이렇게 나눠도 안 되잖아요. 그죠? 이런 걸 비정형이라고 하는데 그럼 지진에 이 정형이 좋은 거고 비정형이 안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럼 왜 좋고 안 좋고를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 정형은 비틀림 현상이 잘 안 생겨요. 비틀림 현상. 이게 도대체 뭐냐? 여러분들이 빨래를 한 번쯤은 짜봤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외아들이라서 군대 가서 처음으로 빨래를 해봤어요. 그 전에 빨래 안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 빨래를 빨 때 비틀어서 빨잖아요. 비틀어서. 근데 이 비정형은 비틀림 현상이 많이 발생돼요. 비틀림 현상이 생기면 어떠냐? 건물이 잘 무너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형이 좋다는 거예요. 이 정형이 곧 단순하며 정형화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문장에 보면 대칭적인 형태를 가지도록 해라라고 했어요. 예를 든다면 대칭적인 형태 이런 거야. 건물을 이번엔 인면이라고 하는데 이게 집안선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봤을 때 이런 사각형이 튼튼할 것 같지만 옆에서 이렇게 하중을 가하면 이게 이렇게 찌그러져요. 그래서 찌그러지지 않게끔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이걸 갖다 뭐라고 하냐면 가세라고 해요. 가세를 대면 이쪽에서 힘이 이렇게 오면 이 부재가 맞대응해서 싸워요. 또 이쪽에서 힘이 오면 이 부재가 맞대응해서 싸워요. 이런 대칭적인 형태가 지질에 강하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에 보면 이건 보기만 하는 겁니다. 인면이나 평면에서 길이와 폭이 비가 비나시게 크지 않아야 된다. 곧 좌우 대칭형이 좋다. 정형이 좋다는 얘기인 거야.
그 다음에 디귿도 보기만 합니다. 강도와 강성이 균일하고 연속적으로 분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리을의 부재 간의 연결이 완벽한 접합부가 되는 구조형식을 취해야 되고, 곧 이가 일체식 구조라고 나중에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미음 지문이요. 이 미음 지문이 중요한데, 기둥보다는 보에서 먼저 소성 변형이 일어나도록 설계된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무슨 소리냐면 건물이 이렇게 있을 때 우리나라 삼풍백화점 무너졌다는 얘기 들어봤죠. 뭐 젊은 사람은 모르지만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은 삼풍백화점이 몽창 무너져서 주저앉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기둥이고 수직표니까 요거는 보잖아요. 그러면 파괴해 보면 기둥 파괴가 있고 보 파괴가 있어요. 파괴는. 근데 미리 결론 내면 기둥 파괴는 안 좋은 거고 보 파괴가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 기둥이 부러졌다. 그럼 몽창 주저앉아 사람이 다 죽는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근데 요 보가 끊어지면 요 부재가 이렇게 가라앉겠죠. 여기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죠. 우리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도 살아남은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 보가 파괴됨으로 인해서 여기 있는 사람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둥 파괴보다는 보 파괴가 되게끔 설계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인 거고, 그 다음에 비읍지문의 필로티형 구조는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좋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아래 그림도 있죠. 여기다가 표현해 보면 필로티형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야. 비읍지문에서 필로티라고도 하고 피로티라고도 하는데, 발음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스테이크 앤 샐러드 파는 곳, 빕스나 아웃백 이런 건물 보면요, 1층에는 기둥만 있어요. 1층엔 기둥만 있고 2층, 3층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렇게 1층에 보면 여기 차들도 왔다 갔다 하고 사람도 걸어 다니잖아요. 그죠? 이런 걸 피로티형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건축법계에 배우겠지만, 이 피로티형은 층수에 산입이 안 돼요. 그럼 이 건물이 몇 층 건물이냐? 2층 건물이니까 이거 기둥 있는 것은 층수로 산입이 안 돼요. 바닥 면적에도 산입이 안 돼요. 그럼 얘기하려면 지진이 이렇게 왔다는 거죠. 지진이 왔을 때 요 기둥만, 요게 지금 기둥인 거죠. 기둥만 있으면 버팅인데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죠. 여기다가 만약에 콘크리트 벽체를 이렇게 쳤다. 그럼 잘 버팅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로티형은 좋지 않다. 그러니까 지진에 취약하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내진 설계의 종류가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내진 설계의 종류가 나오는데, 남바랭이 4번이죠. 동그라미 4번에 내진 설계의 종류. 거기 보면 크게 도표 3가지로 나와 있어요. 내진 구조가 있고, 재진이 있고, 면진이 있죠. 재진 구조가 있고, 면진 구조. 이렇게 구분이 돼요. 일단 요 내진 구조예요. 지문을 좀 보려고 합니다. 구조물을 아주 튼튼하게 지어서 지진에 지진력이 작용해도 구조 내력에 대응할 수 있는 것으로 구조물을 튼튼하게 짓는다는 것은 곧 구조물을 구성하는 부재의 강도 및 인석의 부재력을 크게 한다. 말이 어려운데요. 이런 얘기야. 이거 가지고서 여러분이 기억하면 안 되는 거야. 이런 거죠. 건축물입니다. 근데 지진이 왔어요. 그러면 지진하고 싸워서 이기면 안 무너지는 거잖아요. 이게 곧 내진 구조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지진하고 싸워서 이기면 되는 거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럼 시험에 언급되는 게 주로 요 재진과 면진 요 2가지가 주로 시험에 언급이 되는 건데, 지문을 보면요. 재진 구조요. 별도의 장치를 이용해 효율적으로 지진에 대항하여 지진에 의한 피해를 극복하고자 하는 능동적인 개념의 구조 방식이다. 요 능동적이라는 거예요. 능동적
능동적이라는 건 적극적, 다른 말로 하면 적극적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건축물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지진이 옆에서 이렇게 오면 이렇게 찌그러지는데 여기다가 어떻게 해요? 여기도 부재를 이렇게 갖다 넣어서 지진이 만약에 이렇게 온다 그러면 이 부재가 마땅히 싸우고 여기서 오면 이 부재가 마땅히서 싸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진에 대응하는 구조, 이걸 갖다 우리가 재진 구조라고 한다는 거야. 그 다음에 나머지 지문을 보면요, 구조물의 내부나 외부의 구조물의 진동에 대한 제어력을 가하여 구조물의 진동을 저감한다는 거야. 진동을 작게 해준다는 거죠. 시키거나 구조물의 강성이나 감세례 등을 입력 진동의 특성에 따라 순간적으로 변화시켜 구조물을 제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마디로 지진이 오면 지진하고 싸워서 이기게끔 설계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면진 구조요. 면진 구조는 먼저 이렇게 그림을 그릴게요. 고층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지반선이 여기죠. 지진은 옆에서 이렇게 지진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고층 건물하고 지반선하고 분리시키는 거야. 쉽게 표현하면 여기다가 고무에다 납을 섞어서 쇠구슬 같은 걸 만들까, 쉬운 표현으로. 그럼 지진이 오면 흔들리긴 많이 흔들려요. 근데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야. 여러분들 이렇게 떠올리면 돼요. 나무 각재가 있는데 지진 힘이 왔을 때 지진보다 힘이 세면 견디잖아요. 근데 더 큰 힘이 오면 부러지잖아요. 나무 같은 거. 근데 버드나무 한번 떠올려 보세요. 버드나무는 바람 불면 흔들리잖아요. 흔들리긴 흔들리는데 끊어지지 않잖아요. 이게 바로 면진이야. 이 면진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고돌이 치실 줄 알잖아요. 고돌이 보면 면피가 있잖아요. 피가 6장 이하 되면 피박 쓰잖아요. 그러니까 면한다. 지진이 오면 흔들리긴 많이 흔들리는데 무너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걸 갖다 우리가 면진 구조라고 해요. 지문을 보려고 합니다. 지문에 보게 되면 지진파가 갖고 있는 강한 에너지 대역으로부터 도피하여 지진과 대항하지 않고 지진을 피하고자 하는 수동적인 개념의 구조 방식이다. 이거는 수동적이라는 거야. 수동적.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소극적이다 이거지. 소극적으로. 지진이 오면 그냥 피하는 거야. 버드나무까지가 바람에 흔들리듯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진과 대항하지 않고 지진을 피하고자 하는 수동적 개념이라는 거고, 나머지 지문도 보기만 면진의 개념은 지진 격리 또는 지반 분리, 기초 분리 등으로 해석된다. 나머지 그림은 참고로 보시고요. 이제 옆 페이지 가보면 중간에 건축 구조 방식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건축 구조 방식이요. 큰 타이틀이 03의 건축 구조 방식이라는 게 있는데 그 도표가 나와 있죠. 일본의 건축 구조 방식을 위해서 구체 재료, 철근 콘크리트, 철골 콘크리트, 철골 조정 목구조, 구성 양식이 있죠. 요게 중요하죠. 여기다가 한번 보면 구성 양식에 의한 분류. 이 뒤에 가보면 다 나올 거야. 구성 양식에 의한 분류에 보면 크게 가구식 구조, 그 다음에 조적식 구조, 그 다음에 일체식 구조. 크게는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구성 양식에 의한 분류가. 이거 말고도 특수 구조도 있어요. 미리 결론을 좀 내리면 이 일체식 구조가 제일 중요하다. 왜 제일 중요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시험 문제에 제일 많이 나왔어요. 왜 많이 나왔냐? 라고 물어보면
특징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답을 찾아야 되지만 출제위원들은 똑같은 문제 낼 수 없잖아요. 근데 특징이 많으니까 문제 내기가 쉽거든요. 제일 많이 나온다. 그러면 이것만 들있다 해야 되느냐? 시험이라는 게 옳은 거 옳지 않은 걸 찾을 때 다 알긴 알아야 돼. 특히 이걸 집중하라는 거고, 가구식 구조에는 나무 구조, 이 나무 구조를 나무 목자를 써서 목구조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철골 구조, 이렇게 나눠지죠. 조족식 구조에 보면 벽돌 구조, 블록 구조, 돌 구조, 또 이렇게 나눠집니다. 또 일체식 구조에 보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 철근 콘크리트 구조, 이렇게 구분이 되죠. 저 뒤에 책 뒤에 가보면 나오겠지만 특수구조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일단 이 가구식 구조는요, 이런 겁니다. 가늘고 긴 부재를 서로 이렇게 짜 맞춰서 만드는 거예요. 나무가 가늘고 길잖아요. 예를 든다면 이렇게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있으면 이걸 갖다가 벌목하잖아요. 벌목한다는 거예요. 벌목한 다음에 나무 안에 보면 액이 있어요. 수액이라 그래. 우리 소나무에 보면 송진이라는 게 있잖아요. 끈적끈적한 거. 그 수액을 빼내고 어떻게 해요? 물속에 담가서 빼내요. 그 다음에 건조시켜서 작업을 하는데, 이거 가늘고 긴 부재를 서로 짜 맞춰서 건물을 짓는다.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건물을 짓는데 그 지형상 특징에 따라 우리나라는 산악이 약 60, 70% 정도 돼요. 나무가 많죠. 그래서 목구조가 많이 옛날에 사용됐고, 특히 일본이 목구조가 발전했는데 일본은 지진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지진의 강한 구조가 목구조거든요. 그래서 목구조가 일본이 발전했고, 나무가 여기서 여기까지 하나짜리가 없으면 이어서 쓰죠. 이런 걸 갖다 우리가 이음이라 그래, 이음. 나무가 이렇게 각도를 주고 연결하는 건 맞춤이라고 그래, 맞춤. 우리 옛날에 양복을 맞춰서 입었잖아요. 맞춤, 자기 몸에. 그러니까 이런 이음과 맞춤을 통해서 연결하면 이 벽이 없어도 안 무너져요. 벽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문도 크게 뚫어두고 창도 크게 뚫어두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문과 창이 크죠. 그래서 최강 통풍이 잘 돼요. 어쨌든 간에 이게 나무 구조, 철골 구조, 철골은 이렇게 생겼죠. 예를 든다면 공사 현장에서 한 번쯤 봤을 거예요. H자의 모습을 갖춘 걸 H형강이라고 하는데, 강이라는 건 쇠를 나타내는 거고요. 형강 그러면 형태가 있는 강이다, 쇠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지하철 공사라든가 공사 현장에 보면 이런 거 봤을 거예요. 이게 가늘고 길잖아요. 이걸 서로 짜 맞춰서 지는 걸 가구식 구조라고 한다는 거예요. 가구식 구조. 나중에 자세히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미리 언급을 좀 한다면 어떤 내용을 기억을 해야 되냐면, 이 나무 구조 같은 경우는 불에 약해요. 내화성이 작다. 불이 잘 탄다는 거야. 쇠도, 이 철골도 불에 약해요. 내화성이 작다. 그래서 가구식 구조하면 머릿속에 떠올려야 될 게 이런 걸 떠올려야 돼요. 내화성이 작다. 이 내화성이 작다라는 얘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비내화적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이 떠올려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나무는 잘 썩잖아요. 내식성이 작다. 철골도 녹슬잖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내식성이 작다. 이런 지문을 떠올려야 돼요. 가구식 구조하게 되면. 좀 더 얘기하면, 요 철골 구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자굴에
취약하다. 자굴이라는 거 이런 거 여기 한번 보시면 이게 지금 철골 구조라고 하면 가늘고 길잖아요. 위에서 큰 힘으로 내리누르면 이렇게 휘어져요. 다시 말해 이게 쇠가 됐던 나무가 됐던 이런 부재가 있을 때 아까 이 방향을 축방향이라고 했죠. 그래서 큰 힘으로 내리누르면 이렇게 휘어져요. 휘어지는 걸 갖다가 자굴이라고 하는데 자굴에 취약하다는 거야. 하나만 더 얘기하면 피로 강도에 취약하다. 이 소리가 도대체 뭐냐? 피로 강도에 취약하다. 여러분들 격투기 아시죠? UFC. 격투기에 보면 허벅지 때리면 로우킥, 머리 때리면 하이킥이라고 하잖아요. 처음에 허벅지 때리면 버팅기잖아요. 근데 계속 때리면 어떻게 주저앉잖아요. 피로 강도에 취약하다. 제 나이가 우리나라 나이로 59이에요. 62년생 호랑이띠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40, 50대 많이 피곤하잖아요. 어느 순간 안 보이면 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피로하니까 쉬어야 되는데 못 쉰다는 거죠. 그런 피로 강도에 취약하다는 거죠. 이 두 가지. 그다음에 이제 조적식 구조. 요 적자가 쌓을 적자라고 했어요. 쌓는다. 그러면 벽돌 구조, 블록 구조, 돌 구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도 한번 그렸지만 벽돌은 뒤에 다 나옵니다. 내가 적지 말고 그냥 영화 한 편 본다는 마음으로 다 보라 했어요. 우리 영화 한 번 보고 두 번째 보려면 줄거리가 다 떠오르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공부해야 된다. 이슬비를 맞으면 어느 순간 속옷까지 젖듯이 이게 길이라고 하는 거고 190이죠. 뒤에 단위가 없으면 밀리미터 단위다. 만약에 센치로 바꾸려면 공 하나 빼면 19cm 이런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너비라고 얘기하고 90이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두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57이다. 이런 부재. 또는 블럭 그러면 여기다 넣어보면요.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다 봤을 거야.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죠. 이게 블럭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길인데 길이가 390.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높인데 190.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두께인데 100도 있고 150도 있고 190도 있고 뭐 240, 210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럼 건물 짓는데 이게 만약에 여기다 이용한다면 여기다가 벽돌을 물론 이 벽돌을 연결시키는 모르타르라는 게 들어가요. 접착제로. 이렇게 쌓아 올린다는 거야. 이 조적조는 이렇게 떠올리시면 돼. 이게 지우개가 벽돌만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쌓아 올린다는 거야. 이 사이에는 모르타르라는 게 들어가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위에서 내리누르는 수직 하중에는 강합니다. 근데 옆에서 밀면 무너지잖아요. 수평 하중에는 약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벽돌을 쌓으면 벽돌 구조고 만약 이런 블럭을 여기서 쌓았다 그러면 블럭 구조. 돌들 여기다가 모르타르를 집어넣고 쌓아 올리죠. 모르타르 넣고 이렇게 돌을 싸고 이렇게 돌을 쌓으면 돌 구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조적식 구조는 위에서 내리누르는 수직 하중에는 강하지만 옆에서 미는 이걸 수평 하중이라고 하는데 이 수평 하중이라는 단어 대신에 횡력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횡력.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기준하면 오열 횡대, 오열 종대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횡이 수평이라는 거예요. 수평으로 우리는 횡력에 약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조적식 구조 하면 떠올라야 될 게 뭐가 떠올라야 되느냐? 횡력에 약하다. 이 지문이 떠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횡력에 약하다. 제일 머릿속에 떠올라야 된다. 이것 말고도 이 벽의 두께가 두껍기 때문에 실내 공간이 줄어들어요.
그다음에 이 실내하고 실외하고 온도 차가 커요. 벽이 두꺼우니까. 그래서 결로가 잘 발생되고 균일시키고 이런 것들을 최소한 이 정도는 떠올라야 된다는 거죠. 이 뒤에 다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일체식 구조. 예를 든다면 여기다가 넣어볼게요. 요게 명칭이 요게 기둥이고 요게 보죠. 이렇게 있으면 이 기둥 속에 철근이 이렇게 들어가요. 기둥 속에 철근이 이렇게 들어가고 속에 보에도 보면 철근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 표현해 보면 자갈, 좀 이따 다 쓸 거예요. 자갈, 그다음에 모래. 그 사이에 시멘트 풀이 들어가요. 접착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콘크리트라고 해요. 콘크리트. 그러면 이걸 갖다가 여기다 붓죠. 이렇게 부면 딱딱하게 굳죠. 원래 기둥과 보는 다른 부재인데 하나로 연결되죠. 그래서 일체식 구조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일체식 구조. 그러면 일단 여기다 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뭔지 설명을 해보면 이런 거야. 미리 얘기하지만 이거를 RC 구조. 이 R이 철근이고 C는 콘크리트를 얘기해요. 철근과 콘크리트를 합쳤다. RC 구조 또는 라멘 구조. 독일 사람 라멘이라는 사람이 이걸 개발했어요. 그래서 라멘 구조라고 하는 거죠. 이건 뭐냐? 여기다 표현해 볼까요? 시멘트하고 물, 거기 다음에 모래, 거기다가 자갈. 거기다가 철근, 거기다가 철골. 자, 설명해 보겠습니다. 요 시멘트하고 물 이렇게 더한 거, 이걸 갖다가 시멘트 풀이라고 해요. 우리 종이하고 종이 붙이려면 풀로 붙이잖아요. 접착제. 여기 보면 이게 자갈이고 이게 모래고 그 사이에 시멘트 풀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시멘트 풀하고 모래하고 여기까지 섞으면 이걸 갖다가 모르타르, 줄여서 몰탈이라고 해요. 이제 이 조적조 사이에 예를 들어 여기다 넣어본다면 벽돌 구조면 벽돌을 이렇게 집어넣고요. 여기 모르타르를 쌓아요. 그리고 또 벽돌을 집어넣어요. 또 모르타르 넣고 이렇게 쌓는다는 거죠. 이게 모르타르라는 거예요. 이게 접착제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그러면 요번에는 요거 모르타르하고 자갈을 합쳐서 이걸 갖다가 콘크리트라고 하는 거죠. 다시 여기다 그려보면 자갈, 그 사이에 모래, 이건 골재라고 하고 그 사이에 시멘트 풀이 들어가서 접착제 역할을 하는 거죠. 이걸 갖다가 콘크리트라고 한다는 거야. 그러면 철근 콘크리트는 여기서부터 요 철근까지 이걸 갖다가 철근 콘크리트라고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는 거 우리가 여기다 넣어볼게요. 철근 주근이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나중에 배울 거예요. 주근은 주요한 철근이에요. 기둥의 모습을 그리면 이게 주근입니다. 주요한 철근. 그러면 이거의 직각 방향으로 이렇게 띠철근이라는 걸 집어넣어요. 이거의 명칭이 띠철근, 다른 말로 대근이라고 돼요. 그럼 그 겉에다가 거푸집이라는 걸 짜요.
영어로 폼이라고 하는데 거푸집을 짜고 그 속에다가 이 콘크리트를 이게 콘크리트죠. 이 콘크리트 갖다 부으면 나중에 단단하게 굳으면 이 거푸집을 띄어내요. 바나나 껍질을 벗겨내듯이 바나나 껍질을 생각하면 돼. 그게 거푸집이다 이거지. 띄어내면 형태가 기둥의 형태가 나온다는 거죠. 그럼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처음이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철근 콘크리트라는 게 여기 철근이 들어갔고 콘크리트 들어갔죠. 그래서 철근하고 그다음에 콘크리트가 합쳐졌다.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라고 하는 거야. 미리 얘기하면 이 철근은 인장력에 강해요. 인장력이 양쪽으로 당기는 거잖아요. 그럼 이 콘크리트는 압축력에 강해요. 압축력은 양쪽에서 누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철근 콘크리트 구조 또는 RC 구조, 철근과 콘크리트를 합쳤다는 거야. 독일 사람 라멘이 개발해서 라멘 구조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 그러면 여기에다가 철근 콘크리트에다가 철골까지 합쳤어. 이게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다 이거지. 그럼 여기다 넣어보면 이런 거죠. 여기다 한번 넣어볼게요. 이번에는 여기다가 자 한번 보십시오. 아까 H형광 여기다 하면 좋겠네요. 공간도 덜력하고 이 철골이 있습니다. 그럼 겉에다가 철근을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겉에 띠철근을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겉에다가 거푸집이라는 걸 이렇게 치죠. 그리고서 그 위에다가 요 콘크리트. 요게 콘크리트죠. 요 콘크리트가 딱 보여. 그러면 다 굳으면 거푸집을 띄어내겠죠. 그럼 이게 철골도 있고 철근도 있고 콘크리트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 일체식 구조는 아까 내가 이런 얘기했죠. 특징이 제일 많다. 그래서 시험에도 제일 많이 나고 너무나 특징이 많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 일체식 구조, 철근 콘크리트하고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 같은 경우는 내구성이 크다. 내구성이 다른 말로 하면 수명이 길다는 얘기 있어요. 그 다음에 내진적이다. 지진에 강하다 이거 내진적이다. 당연히 내풍적이죠. 바람에도 강해요. 이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설계가 자유롭다. 설계가 자유롭다. 이 소리는 뭐냐? 우리 건물들 보다 보면 예전에 제가 동탄에서 강의하는데 여자분인데 정말 성실한 분이야. 하루도 안 빠지고 오고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여름 때 보면 안 보이더라고. 한 3일인가.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가족들한테 미안해서 가족 데리고 여행을 갔다 왔다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 신랑한테 그랬대요. 건물이 막 곡선으로 져 있대. 저게 철근 콘크리트 구조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왜? 거푸집을 곡면으로 짜놓고 여기다 갖다 붓기만 하면 곡면으로 나온다는 거지. 이게 설계가 자유롭다. 이해할 수 있겠죠. 형태가 자유롭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중이 크다. 이게 스스로 자체 자중이 크다. 스스로 무게가 무겁다는 거야. 무거우면 어떤데? 이런 거죠.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나중에 배우겠지만 여기 집안선이에요. 건물이 무거우면 위에서 하중을 가하면 건물이 이렇게 가라앉아요. 이걸 치마라 그래. 이게 균등하게 주저앉으면 균등치마. 삐딱하게 가라앉으면 부동치마야. 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자중이 크다는 건 단점인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진동이 크다. 진동이 크다는 거야. 아파트마다 보면 층간소음 있잖아요. 뉴스에 보면 칼불이 나잖아요. 그죠? 순간적으로 성질 나서. 이거 말고도 더 있다, 사실은. 근데 최소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 아래 특수 구조가 있는데 예를 든다면 종류를 이 뒤에 쓰겠지만 말로만 한번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재 저 뒤에 가보면 입체 트러스 구조라는 게 있어요. 쉘 구조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돔 구조, 아치 구조, 현수 구조, 뭐 금속 커튼홀 구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요것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
자세히 그림 그려가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오늘은 구성장식에 의한 분류가 이런 거라는 걸 지금 보여드리는 거고, 이제 그 아래 시공과정, 지금 45페이지입니다. 45페이지 맨 아래 보면 시공과정에 의해서 습식, 건식 얘기가 나와 있어요. 조립식도. 여기를 한번 보시면 시공과정, 여기다 할게요. 시공과정에 의해서 습식 구조가 있고 건식 구조. 미리 결론 내리지만 이거는 특징이 서로 반대예요. 습식과 건식은 특징이 반대다라서 시험에 몇 번 나왔어요. 예를 들어 공사하는데 물을 쓴다 그러면 습식인 거예요. 물을 안 쓰면 건식인 거예요. 뭐에 중요하냐? 이 습식 같은 경우에는 비교해 볼게요. 이 습식은 물을 쓰기 때문에 겨울철 공사가 어렵다. 겨울철을 동절기라고 그러죠. 왜 어렵냐? 시멘트하고 물, 시멘트하고 물을 섞어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데 물이 얼어버리면 화학 반응을 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겨울철 공사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 콘크리트가 굳는데 재령 28일이라는 게 걸려요. 나중에 하겠지만, 그래서 공사 기간이 길다. 그럼 반대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겨울철 공사가 가능하다 이거지. 건식에 물 안 쓰니까 현장에서 조립만 하면 돼. 그러다 보니까 공사 기간이 짧다. 이게 대표적인 특징인 거야. 그 다음에 현장 구조. 현장 구조는 뭐라는 개념만 알면 되는데 이런 겁니다. 집안선이 이렇게 있다. 집안선이 있으면 땅속을 파요. 여기 있는 흙을 파내는 걸 갖다가 우리가 천공한다 그래. 천공. 구멍 뚫는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 주근, 그 다음에 띠철근. 그러면 공사 현장에 보면 타워 크레인이라는 거 있죠. 한 번쯤은 다 봤을 거야. 그럼 여기에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해서 여기에 균형추라는 게 있죠. 이 물건을 들어서 여기다 껴요. 여기다 끼면 여기에 철근들이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콘크리트를 갖다 부어서 현장에서 콘크리트 말뚝을 만드는 거야. 이걸 현장 구조라고 해요. 조립식 구조가 또 있는데 조립식 구조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해요. 이것도 물론 중요해요. 다음 시간에는 이 조립식 구조부터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오늘 수업을 끝낼 건데요. 내가 이런 얘기해요. 우리 세 자녀 제가 키웠다라고 하는데 성실한 게 정말 중요하다. 내가 원하는 점수를 맞춰드릴 수 있는데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지각결석하지 말고 알아. 막말로 소주를 먹어도 수업은 꼭 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야. 또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모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